안녕하세요.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굿바이 갈등의 이현영입니다. 여러분 혹시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TV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신가요? 코미디 TV라는 채널에서 2015년부터 횟수로 6년째 지금 방영을 하고 있는 먹방 프로그램입니다. 코미디언 유민상, 김준현, 김민경, 문세윤 이 4명의 끊임없는 이 먹방을 보고 있으면 대리만족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워낙 또 재미있게 먹기도 하고 맛있게 오래오래 많이 먹는 것을 보고 있으면 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유튜브 채널과 함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함께 병행하고 있으면서 더욱 더 인기가 치솟았죠. 이렇게 시청자들과 또 유튜브 유저들과 함께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도 이 채널의 인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은 시청자로부터 어떤 질문을 한 가지 받게 됩니다. 주문은 왜 민경 장군만 하나요? 왜 자꾸 김민경 씨만 시켜요? 라고 말이죠. 실제로 프로그램을 보면 맛있는 녀석들이 주문을 할 때 김민경 씨가 사장님 하고 외치면서 주로 주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유민상 씨는 차 운전을, 그리고 김준현 씨는 고기를 굽고 자르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하는데 왜 몰라주냐면서 아주 소심하게 이 서운함을 토로했어요. 실제로 유민상 씨는 운전을 잘 하고 김준현 씨는 그렇게 고기를 잘 굽고 자르고 한다고 하죠. 그럼 김민경 씨는 주문을 잘하는 걸까요? 이 주문을 잘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맛있는 녀석들에서 보여주는 김민경 씨의 주문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바로 표정, 목소리, 화법 이 3가지입니다. 사장님 하고 부르는 김민경 씨의 표정과 목소리를 보고 들으면 굳이 미국의 심리학자 알버트 메러비안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알버트 메러비안의 법칙까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설명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메러비안의 법칙이란 대화를 하는 순간에 상대방에 대한 인상을 결정짓는 요소로서 말하는 내용에는 7%, 목소리, 억양은 38%, 표정, 태도 등의 보디랭귀지가 55%를 차지한다는 연구 내용입니다. 똑같은 호칭도, 똑같은 사장님도 어떤 표정으로 어떤 억양과 목소리로 부르는가에 따라서 듣는 사람은 이것이 명령조와 지시의 느낌인지 부탁과 요청의 느낌인지 바로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대화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표정과 목소리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한다,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 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우리 김민경 씨의 주문에는 표정과 목소리 뿐만 아니라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문하기입니다. 청유형 화법이라고도 하고 레어드 화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외식업과 같은 서비스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법이긴 한데요. 꼭 그런 현장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하게 되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느낌이 드는 화법이에요. 사장님, 저희 깍두기 좀 더 주시겠어요? 사장님, 저희 이 메뉴로 4인분 주시겠어요? 사장님, 저 이것 좀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말이죠. 깍두기 좀 주세요. 저희 4인분 주세요. 이것 좀 가져갈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때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표정과 목소리와 같은 다른 요소들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명령과 부탁은 한 끗 차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사장님은 사장님 깍두기 좀 더 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든 깍두기 좀 더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든 어쨌든 깍두기를 갖다 주실 거예요. 하지만 이왕이면 서로 더 기분 좋게 존중과 배려의 표현으로서 이 질문의 형태를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리, 이것 좀 가져와 봐. 여기에 서명해 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와 같이 그냥 이야기해도 좋겠지만 이왕이면 청유형의 표현,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존중받는 느낌을 함께 전달해 주는 거죠. 이것 좀 갖다 줄 수 있나요? 여기에 서명해 주시겠어요?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질문의 기법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사실 내가 질문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항상 대답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대답은 정해져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상사가 보고서를 달래요. 보고서를 지금 가지고 올 수 있냐고 물으면서 아니요 라는 직원의 대답을 기대하는 상사는 없을 겁니다. 직원 입장에서도 속으로는 싫은데요? 라는 말을 10번씩 넘게 되뇌이면서도 실제로 앞에다 대놓고 싫어요, 안 되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겠죠. 어차피 상사에게 내야 하는 보고서인데 이왕이면 직원의 입장에서도 기분 좋게 낼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갖고 와라는 명령과 지시의 표현보다는 갖고 올 수 있니? 라는 질문을 받음으로써 이 직원의 입장에서도 마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느낌과 동시에 존중받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직원이 나에게 여기에 서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서명해 주세요. 여기에 서명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시의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물음표를 붙여줌으로써 마치 서명을 하고 안 하고가 고객의 선택인 것 같은 느낌을 주죠. 하지만 이때 우리가 서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업무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죠. 결국에 내가 원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라면 고객은 서명을 해야만 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질문 기법을 통해서 마치 서명을 내가 선택한 것과 같은 자율적인 느낌과 존중의 느낌을 동시에 받게 되기 때문에 고객의 만족도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굿바이 갈등에서는 인간의 심리와 일상생활의 문제 해결, 대인관계와 소통, 갈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된다, 마음에 든다 라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렵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실 거죠?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좋은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응원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굿바이 갈등의 이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